고성의 오리농장 개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검역당국은 AI가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도지사와 지역 교육청들과의 거짓말 공방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교실 안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달 23일 고성에서 AI가 발생해 오리 14,0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는데요. 당시 농가에서 사육된 개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이 농장에서는 고병원 AI가 발생해 오리 14,0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당시 함께 매몰 처분한 개 3마리 가운데 한 마리에서 H5N8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염된 개는 AI로 죽은 오리를 날로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AI 항원이 발견된 개는 농장에서 4m 정도 떨어진 곳에 살면서 먹이를 주러 오는 주인과 자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개가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농림부는 그러나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농장 종사자, 살처분 종사자 등 24,334명 중 AI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유증상자가 없으며 오리 농가의 AI 발생에 이어 개에서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자치단체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는 매어서 기르고 폐사한 가금류를 개먹이로 주지 못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방역당국은 오리에서 개로 AI 바이러스가 감염된 정확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지역 교육장들과의 거짓말 공방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 교육감은 경남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작심하고 한 말씀 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 지사와 교육장들의 공방에 대해 그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교육자인 우리의 생명선을 건드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책은 잘못될 수 있어도 도덕적인 문제는 저는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우리의 교육장을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까? 박 교육감은 또 경남도가 불용액 반만하면 무상급식 가능하다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몰고 가면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실 공방이 경남판 워터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도청을 했던 것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거짓말로서 난국을 그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다가 또 진실을 밝혀서 책임 있는 자를 도민의 명령으로 교육자의 이름으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18개 시군 교육장들은 도지사가 교육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남도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역공을 펴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교실 안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지적에 따라 방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급생으로부터 1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교 3학년 이모군. 하지만 학교 측은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이군에게 출석을 강요하는 등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이군 부모가 창원교육지원청을 찾았지만 지원청은 조사 대신 해당 민원을 다시 학교 측에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보도 뒤 경남교육청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학생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될 당시
해당 부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폭력 방관과 관련한 특별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방관자를 적극적 방어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범도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교원 연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 지역 무상급식이 4월부터 중단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중단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가 추진됩니다. 경남도민에게 경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 이행에 관한 주민투표로서 그 의사를 물어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주민투표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면 2주일 이내에 경상남도는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증명서가 교부되면 6개월 이내에 경남 유권자 5% 이상인 13만 3,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부에 문제가 없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반을 얻으면 그 결과가 확정됩니다. 주민투표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계속할지 도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45만 명 정도는 받아야 이 싸움은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목표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순순히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지 아니면 진주 어려운 주민투표 때처럼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지 앞으로 경남도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년째 공사가 중단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하동구는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사에 참여한 기업을 교체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갈사만 앞바다를 메워 산업단지 560만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난해 2월부터 공정률 30%에서 1년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갈사만 개발 사업의 공사가 중단된 것은 시행사 내부 분쟁으로 자금 흐름이 묶여버린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동군과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특수 목적법인에 참여한 기업체를 교체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출자 구조를 바꾼 뒤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채권단인 대주단과 새로운 금융약정을 체결하면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된 준수 구성을 가지고 대주단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서 빠르면은 3월, 늦어도 한 6월경에는 하동구는 공사 재개를 자신하며 이후 갈사만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조선해양플랜트 업종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 등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중국 업체가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하동에다가 투자 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몇 개 올 건데. 하동구는 공사가 재개되면 1,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갈사만 산업단지의 늦어진 완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용주면 용지 1구 이호출 씨 100만 원, 김해시 내동 세계로 동물병원 원장과 직원들 50만 원, 합천군 가회면 비채움 손진기 대표 50만 원, 합천군 대병면 체육회 회원들이 31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일동 마산화물 김유곤 대표, 합천군 가회면 이장협의회 윤신현 씨와 23분, 합천군 합천읍 옥산동 주민들과 옥산동 청년회 회원들, 민족통일의령군 협의회 강원덕 회장과 회원들이 각각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창원 마산하포 이주영 의원이 도전했다 실패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오늘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149표 가운데 65표, 43.6%를 얻는 데 그쳐 네 번째 원내대표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며 신박, 친박으로 인식된 이주영 의원은 당과 청와대의 화합을 강조했으나 새누리당 내 변화의 바람을 내세운 유승민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옛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정화 민간협의회는 오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염 발견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정화 방식, 정화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연 뒤 공식 해산했습니다. 민간협의회는 사회 문제로 갈등을 지속하기보다 민관, 기업 전문가들이 대화와 합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배웠다며 진해화학 등 다른 현안을 푸는 데도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CEO인 중견기업이 경남의 대학생 취업을 확대하는 트랙 개설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의 여성 대표 4개 중견기업은 오늘 창원대 등 경남의 6개 대학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졸업생 15명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트랙 개설 협약을 경상남도 해당 대학들과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산업용 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기술 혁신형 경남의 대표 향토 중견기업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소방공무원 210명을 대거 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소방인력 부족이 다소 해결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일반 소방 100명, 구조구급, 전산, 통신 40명, 응급구조 40명 등 모두 21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3년 동안 채용한 소방인력은 연평균 65명으로 올해 3배 많은 인력을 충원하게 돼 일선 소방서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149억 원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44개 종목 1,78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이달 말에 열리는 제96회 전국동계체전과 4월에 창원에서 열리는 제54회 도민체전 사업계획도 의결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